제가 오늘 점심때 롯데리아를 갔어요. 되게 오랜만에 롯데리아를 간 건데 가서 먹은 게 이제 좀 최근에 화제였던 나폴리 마피아 버거 먹어봤습니다. 꽤 괜찮았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롯데리아에 있던 재료를 활용해서 소스에서 좀 변화를 줘가지고 완성해서 만든 건데 잘 만든 제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요, 햄버거보다도 소비자들의 롯데리아에 관한 인식이었습니다. 와, 이제는 롯데리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전에는요, 롯데리아 햄버거가 맛있다고 하면은 욕 먹었습니다. 너 햄버거 먹을 줄을 모르는 놈, 너 맛도 모르는 놈이요. 어떻게 롯데리아 햄버거를 맛있다고 할 수 있냐. 진짜 옛날에 욕 바가지로 먹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롯데리아 햄버거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사실 예전에 롯데리아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 한 2017년? 18년 이때쯤이었나요? 클래식 치즈버거가 처음 나온 게. 그때 클래식 치즈버거를 먹어보고 꽤 롯데리아가 칼을 갈고 만들었구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 그래서 클래식 치즈버거가 맛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온라인에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반응 안 좋았어요. 어떻게 롯데리아 햄버거를 맛있다고 할 수 있냐. 제가 놀랬던 건 그거였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요, 먹어보지도 않고 편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건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편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롯데리아 햄버거는 맛이 없는 햄버거로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7, 8년이 지나서 결국에 반전을 이뤄냈던 거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롯데리아도 상품 개선이나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이렇게 고정관념 한번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롯데리아가 그렇게 나쁜 고정관념이 박히게 된 이유가 있기도 해요. 납득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프랜차이즈는 언제 망하는가입니다. 자, 사실 롯데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햄버거의 상징과 같은 브랜드였죠. 물론 당시 맥도날드도 정말 괜찮았지만은 점포수에 있어서나 인기 있는 메뉴에 있어서나 확실히 롯데리아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어요. 불멸의 불고기 버거라든가 라이스 버거 이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나 2000년대 초중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러피안 프리코 치즈 버거 괜찮았습니다. 잘 만든 상품이었어요. 그만큼 잘 만든 상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있었고 그만큼 많이 먹는 브랜드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롯데리아의 하락세가 시작된 때가 언제였냐? 저는 2000년대 초중반으로 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그때 당시 롯데리아의 경영회사의 이제 CEO로 부임하셨던 분이 확장 정책을 피합니다. 양적 확장 정책이요. 2000년 초중반의 기간 동안 롯데리아의 점포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놓습니다.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으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왜냐? 회사에서 그런 양적 평가는 굉장히 지표적으로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이루면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롯데리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어디로 옮겼느냐? 2000년대 후반에 엔젤리너스의 경영자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엔젤리너스로 옮겨가서도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양적 확장. 그 덕분에 2010년대 초반까지 엔젤리너스가 당시 국내 카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점포수를 자랑할 수 있었죠. 거의 카페벤의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 확장을 한 다음에 이 두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큰 성장통을 겪게 돼요. 소비자들의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전바점이 너무 심하다, 관리 안 된다, 맛이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점포들을 늘리게 되면 그 점포들을 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은요, 동일한 상품을 어디 가서도 동일하게 먹을 수 있게 균등하고 동질적인 상품을 파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질이에요.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첫 시작은 미국의 화이트캐슬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화이트캐슬이 사실상 미국의 햄버거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브랜드예요. 화이트캐슬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 화이트캐슬은 자기네 햄버거를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화이트캐슬은 자기들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동일한 맛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매뉴얼을 다 통일했어요. 제조 방식도 통일하고요. 그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걸 훨씬 더 발전시켜서 시스템에서 성공시킨 곳이 바로 맥도날드였고요. 맥도날드,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얘기할 때 맥도날드 빼고 얘기하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예요. 모든 것을 매뉴얼하고 통일화시키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맛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까지 다 연구를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바로 감자튀김이었는데요. 감자의 품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감자의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튀김기의 온도에 따라서, 기름 온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맛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 계량화했어요. 다 측정하고 계량하고 그걸 통해서 맛을 통일시켜버린 거죠. 진짜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 햄버거보다 감자튀김에서 맥도날드는 훨씬 더 큰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옛날만큼 감자튀김을 잘 안 먹긴 하지만 맥도날드의 초창기는 감자튀김으로 훨씬 유명한 곳이었던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매장 수를 아무리 많이 늘리더라도 우린 어딜 가든 간에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그게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상 가능한 맛, 실패하지 않는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특별히 대단히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맛있게 안정적으로 맛있는 것, 아는 익숙한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딱 기대한 만큼의 맛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프랜차이즈인데 분명히 같은 메뉴라고 팔고 있긴 한데 맛이 달라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프랜차이즈로서의 가치가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순댓국 같은 경우는 되게 파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다 맛이 달라요. 순댓국이란 이름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가게마다 조금씩 다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순댓국집들이 동일한 이름의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순댓국이 동일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똑같은 거예요. 메뉴 이름은 똑같아도요. 그 맛이 다르면 결국에는 그게 같은 음식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프랜차이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개별 개인 가게에 가고 말지.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모든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 관리를 못하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로서의 능력이 정말 형편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가치를 못하는 곳인데요. 롯데리아가 한동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이 박혔던 것도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요. 점포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점포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퀄리티 컨트롤도 정말 힘들어졌죠. 생각해보세요. 점포가 1년에 막 100개, 200개, 300개씩 막 늘어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할 때 과연 그 본사가 얼마나 점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개별적인 점포를요. 직영점으로 운영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맹점주들 입김 되게 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관리할 거예요?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본사가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가맹점주가 가게에서 고용하고 있는 임원들까지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가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뭐 점포수가 팍 늘어나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가맹점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하죠.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치필레도 그렇고 더치브로스도 그렇고 좀 잘 나간다 싶은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 선정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집니다. 근데 점포를 막 늘려가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 선정을 까다롭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있으면 가게 내게 해줄 텐데 그럼 당연히 가게 컨트롤 관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과성장으로 인한 그런 불만들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그게 롯데리아의 한동안의 악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롯데리아는 맛없다로.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롯데리아 나름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클래식 치즈버거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8년 가까이 돼요. 정말 망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프랜차이즈들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게 시면 그때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브랜드의 가장 큰 신뢰도가 그거거든요. 다만 브랜드의 신뢰도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거보다 좀 더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브랜드를 보고 간 거기 때문에 브랜드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프랜차이즈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쉬워 보여도 정말 어려운 거죠. 결국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떤 브랜드든 간에 사업의 본질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면은 아무래도 그 사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롯데리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야 겨우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반전 못 시킨 것들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추억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카페베네가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